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의 건설 중인 르네상스 댐에 물을 채운다고 밝히자마자 이집트, 수단 등 나일강 주변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르네상스 댐 문제로 미국과 유엔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자, 르네상스 댐. 도대체 왜 이 댐을 두고 무력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생소하거든요. 예. 네, 르네상스 댐 뭔가요? 일단 오프닝에서 두 개를 지적하고 갈게요. 네네. 수단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집트하고의 갈등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댐 이름이 정확히 말해야 되겠죠. 네. 그랜드 르네상스. 그랜드 르네상스 댐. 예. 그랜드 르네상스 댐. 이 댐이요. 그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요. 네네. 정말 이게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6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상징이 됐던 댐이 어디죠? 댐? 예. 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부고속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죠. 네. 소양강 댐이죠. 아, 소양강 댐. 예, 그 정도의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 댐은 이제 완공이 돼 가고 있어요. 아, 아직 다 지은 건 아니고요. 예, 다 짓지 않았습니다. 네네. 2011년부터 짓기 시작을 했고 네. 23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어차피 지금 공정률이 70%가 넘었으니까 네네. 이제 물을 채워가면서 완성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좀 써가면서. 예, 물을 채운다는 거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댐이라는 의미가요. 네. 소양강 댐의 25배입니다. 어? 예, 소양강 댐 굉장히 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25배. 25배? 예. 우와. 이게 굉장히 큰 댐이고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은 네. 지금 물을 채우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금부터 채워도 네. 6년은 걸린다. 아, 규모가 그렇게 크군요. 예. 그러니까 소양강 댐의 25배입니다. 아. 근데 이집트 정부는요. 네. 채우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좀 한 12년에서 21년 정도를 걸쳐서 채우면 천천히 채워라. 예, 천천히 채우라는 거죠. 아, 왜요? 왜냐하면은 그 천천히 채우면은 그 에티오피아는 네. 나일강이 지금 이제 관계되는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 유명한. 예, 나일강의 상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의 하류죠.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을 갖다가 급격하게 채우면은 당연히 하류에는 물이 없는 거 아니냐. 안 오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는 나일강 하면은 다 이집트 딱 생각이 나죠. 다 이집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 나일강도 우리 한강이 이제 북한강, 남한강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나일강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제 네네. 있는 나일강은 블루 나일이라고 그럽니다. 블루 나일? 예.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블루 그래서 나일. 이거는 청나일강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간다 쪽에서 이제 오는 나일강은 백나일, 화이트 나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두 개가 이제 수단에서 만나요. 그래서 수단에서 만나서 이집트로 가서 이제 지중해로 간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 블루 나일에 네네. 청나일강의 상류에다가 댐을 갖다가 소양강 댐의 25배라는 엄청난 댐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물의 대부분이 청나일강에서 옵니다. 아, 백나일은 아니고? 네, 백나일은 조금 얼마 안 되고요. 네네. 청나일 거의 한 85%가 청나일에서 물이 온다. 오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네. 그 자신에게 오는 물의 한 85%를 갖다가 에티오피아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오, 그렇다고 남의 땅에 있는 강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그 물을 네. 그래서 채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아주 천천히 채워달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 댐을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네. 때 이거 그 수력 발전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예, 뭐 그렇겠죠. 예, 그 에티오피아 인구가 네네. 1억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사실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인구가 70% 정도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댐이 만들어져야지만 에티오피아의 전력난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 이제 물줄기 갖고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꽤 역사가 있다면서요. 이 역사는 사실 네. 꽤 오래됐습니다. 뭐 그냥 거의 20세기 초반부터라고 20세기 초반부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세요. 네. 뭐냐면은 이 나일강이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국가가 많아요. 네. 근데 100년 전 분쟁은 그 이집트라 수단과만 분쟁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아래가 수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문제만 다루었고요. 네. 지금은 그거보다 더 먼 에티오피아까지 관계가 되니까 이 분쟁이 조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근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네. 이게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운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하고 수단을 갖다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선 수단도 상류고 에티오피아도 상류인데 당시 에티오피아는 왕국이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가 이제 침략을 네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빼고 그 다음에 수단과 그 이집트 사이의 관계에서 이집트는 수단이 거기다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다. 네. 이렇게 이제 영국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둘 다 식민지인데 그렇지 나일강 하면 역시 이집트지. 예, 이렇게 가지고 이집트의 어떤 역사적인 권리를 갖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집트 문명 자체가 나일강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줬는데 그래서 수단과 이집트 사이에서는 무언가 기본적인 어떤 법적 문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단이 마음대로 뭔가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아하. 그런데 수단보다 더 상류국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0년 전 분쟁하고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10년밖에 안 된 거죠. 네네. 에티오피아가 댐을 갖다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11년이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복잡한 역사가 굉장히 있었군요. 복잡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나일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일단 이집트거든요. 우리 4대 문명 예, 그렇죠.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류 국가죠. 근데 물은 결국 상류에서 흐르기 때문에 맞아요. 상류 국가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은 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 하면 이집트죠. 네. 이제 나일강 하면 에티오피아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익숙치는 않아요. 그거는. 예, 익숙진 않은데 네. 그 나일강의 아까 말씀드린 청나일강 자체를 갖다가 에티오피아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되게? 이집트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달라지는 건 많습니다. 전력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전력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까지? 예. 그래서 이 분쟁이 이집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댐을 갖다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어차피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기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싫은 건 이집트 하나예요? 예. 그래서 남수단이라든가 케냐, 지부티, 에리트리아 전부 다 이 댐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댐이 만들어지면 전력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니까 우리가 싸게 수입해 올 수 있다. 이거는 그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희망의 댐이고요. 네. 이집트 입장에서만 이게 지금 지난 4,000년 이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권리나 아니면 사실상의 어떤 문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물론 이제 뭐 경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집트는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일강의 지배력이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런 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는데 블루나일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나일강 하면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이. 그럼 이집트가 굉장히 잃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예, 뭐 농경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겠지만 상징성에서도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는 든든하겠어요.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응원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물을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안 됐지만 물 채우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물 채우다 보면은 올해 말부터라도 당장 발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공해 가면서 물 채워가면서 발전까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제가 이집트는 좀 미안한데 제가 에티오피아라도 하겠어요. 아니 뭐 상류국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큰 댐이고요.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산업화를 시작한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건 거죠. 국가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가적인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그 토목공사죠. 에티오피아를 상징하는 토목공사. 근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그 이집트하고 아마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정상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도를 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미국도 어떤 그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집트가 원하는 거는 미국이 해결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지금 물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나 둘 다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이 그 카터 대통령이 나섰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클린턴 대통령이 나섰던 것처럼 좀 나서 달라는 겁니다. 이 물 분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집트가 뭐 전쟁을 불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요? 그거는 미국이 개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할 생각이 있는 건 실제로 아니고.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나서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나설 입장이 아니에요. 올해 특히 2020년은 대선의 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있고요. 지금 미국은 뭐 오늘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영사관 폐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미중 갈등은 있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서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연합입니다.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에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수단도 지금 나서는 거죠. 수단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간에 있는 나라로서 이렇게 두 나라를 불러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했어요? 2011년에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분쟁이지만 이게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분쟁입니다. 그러니까요. 10년째 이 분쟁 해결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째 지금 분쟁이면. 못하고 있고 댐은 계속적으로 착착착착 건설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에티오피아 편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물 채우기 시작하면 더더군다나 에티오피아 편이죠. 근데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던가요? 그 정도 있어요. 53개국, 54개국 그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근데 뭐 주변국은 다 에티오피아 편이라 그러고. 그럼 뭐 방법이 없네요, 이집트는? 아니죠. 이집트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제법에 의존을 해봐야죠. 그 국제법에 국제법 전문가시니까 어떤 부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이집트가 이게 나일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수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국의, 것처럼 그 시절 이야기죠. 그런데 국제법에는 이런 상류국, 하류국 문제를 갖다 다루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강들이요. 뭐 라인강 같은 경우도 수많은 국가를 갖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류국과 하류국의 관계는요. 예전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에이 진짜 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없는 것과 있는 게 다른데요. 이 원칙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리적이다, 뭐 생태학적이다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사회 경제적인 필요, 그다음에 그 물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 수라든가 예전부터 누가 이 물을 더 많이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집트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집트가 몇천 년 전부터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집트가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에티오피아에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물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 지금 에티오피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최소 50%에 가까운 그 정도는 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실제 그 댐의 물을 채우는 연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는 6년을 보고 있고 이집트는 뭐 12년에서 20년, 21년을 보고 있다면은 그 절반 정도에서도 타협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 8, 9년, 9년, 10년. 이 정도로 타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제법에 따라서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물을 갖다가 사용해 왔었고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따지고 든다면은 국제사회가 호응할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네. 계속 뭐 아프리카 연합도 좋고요. 네네. 유엔도 좋고요. 이게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에티오피아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물을 채우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말을 들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이집트의 역량이죠. 이집트가 정말 미국을 끌어들이던 네. 아니면은 국제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이던 안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계속 물을 채울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나일강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이집트 생각만 했었는데. 그럼요. 예. 이제부터는 나일강 하면 에티오피아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제 이 댐이 실제 6년, 8년이 걸쳐서 물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전제잖아요. 네네.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나일강 유람선 이건 이제 에티오피아로 타러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가 아니고. 아스완 댐 쪽이 아니고 네. 이 그랜드 르네상스 댐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아프리카 쪽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늘 벌써 10년째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소유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 또 국제법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자세하진 않습니다. 이에 관련된 국제법이 매우 상식적인데 어쨌든 그에 관련된 국제법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월드 클래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